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52번째. 오늘 이야기는 사주팔자가 전쟁터가 되면 인생 삶도 전쟁터가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가 전쟁터가 된 사주란 것은 어떤 사주를 얘기할까요? 전쟁이란 것은 치고받고 싸우고 반목하고 이런 거가 전쟁이죠. 그래서 그걸 뜻하는 사주팔자에 충이 많은 사주팔자. 충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극을 하고 충돌이 일어나시니 시끌시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 전체가 비슷한 세력으로 통관이 안 되고 대립할 때, 이것도 사주 전체가 대립을 했다는 것은 사주 전체가 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사주팔자가 전쟁터가 된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에 전쟁이 났다, 충이 많다, 비슷한 오행이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사주가 되면은 말 그대로 인생 자체도 삶에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죽고 충돌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깨지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면은 파란과 곡절이 심하며 굴곡이 심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충이 많은 사주, 그리고 비슷한 오행끼리 이렇게 대립을 하고 이렇게 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들이 이러한 인생의 굴곡이 상당히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가 실전 사주를 보면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전쟁이 난 사주인지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임술년, 임인월, 김해일, 계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작은 흙,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그러면 이 임수도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 다음에 술토는 태산같이 큰 흙. 그 다음에 임목은 큰 나무. 미토는 작은 흙. 불을 뿜은 흙. 그 다음에 계수는 작은 물. 유금은 작은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 빠진 게 뭐죠? 불이 안 보이죠? 불. 사주팔자에는 안 보이지만 지장간 안에는 들어있어요. 술토 안에 정화, 그 다음에 임목 안에 병화, 그 다음에 미토 안에 정화가 불은 숨어 있어요. 자, 사주를 보면은 흙, 그 다음에 물기운이 상당히 많죠? 흙하고 물기운이 그런 형상이고,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러면 이 임수도 정제가 되죠. 술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미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유금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불은 인성이 되겠죠. 인성이 되어 있고, 사주 육친을 보니까 정편제, 그 다음에 비견겁제들이 상당히 좀 있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파악을 해야 어떻게 된 사주인지 알 수가 있겠죠. 본인 작은 흙, 기토가 인월달, 추위가 들어가신 초봄에 태어났네요. 초봄. 그러니 신령을 했어요. 신령. 자, 먼저 사주 강약을 파악하려면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오행이 어떤가를 봐야죠. 바로 밑에 미토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네요. 술토, 큰 흙이 나한테 멀지만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임목 안에 무토, 병화도 힘을 좀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흙기운이 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지니 물도 상당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수, 금생수를 받은 개수도 상당히 힘을 보태줘서 물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물 기운이 임수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서 상당히 큰 물을 형성하다 보니까 물한테 흙이 밀리는 형국이에요. 밀리는 형국. 그래서 약해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흙들도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어서 이 물한테는 그냥 밀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대립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물과 흙이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가 됐죠. 약간 흙이 밀리긴 하지만 그냥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툼이 됐고, 그리고 수생목을 받은 이 나무도 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흙을 갖다 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목국토가 되죠. 목국토. 그러니 물하고도 전쟁이지만, 이 흙은 물하고도 전쟁이지만 이 나무하고도 전쟁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상당히 시끌시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면은 사주가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파란 곡절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나무는 뭐죠? 나무는 바로 정관이 되겠죠. 남자, 배우자. 바로 배우자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배우자 다툼이 많다.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배우자하고 전쟁하는 형상이다 보니까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도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또 다툼이 많다 보면 이별수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부부 배우자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물은 뭔가요? 물은 이분한테는 사회적으로는 재물, 또 가정적으로는 이게 시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물이 나무를 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도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고 재물 굴곡도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많아가지고 불을 약하게 하니 인덕도 떨어진 사주가 되고, 그래서 이분은 물과 흙이 전쟁을 하고 나무와 흙이 전쟁을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사주가 돼서 인생 굴곡이 있는 여자분 사주판자가 됐네요. 운에서 불을 만나야 통관이 되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쭉쭉 돌아가는데 불행하게도 대운에서 만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진 굴곡이 있는 삶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 한번 또 볼까요? 정해년, 계묘월, 기해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정화는 작은 촛불, 유금 작은 쇠, 계수는 작은 물, 묘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기토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사화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것 없이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육친을 한번 볼까요? 육친. 정화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유금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해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기토 나하고 같은 오행은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볼까요? 자, 본인 작은 흙 기토가 묘월, 초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봄에 태어났는데 신령을 했죠. 자, 사주에 기토에게 힘을 준 오행이 정화, 사화, 기토가 있네요. 나머지는 다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다 보니까 약간 약해진 사주가 됐죠. 특히 계수, 해수가 상당히 합쳐져서
큰 물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물한테 밀리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기운이 아주 필요한 사주가 됐어요. 조로나 억부로나.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의 결정타가 뭐냐면은 사해충입니다. 사해충. 큰 물이 큰 불을 가져 깨버려서 사해충이 돼서 이 불이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기토한테는 큰 불 아주 소중한 녀석인데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일간한테는 너무 불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화가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개수가 또 정계충으로 이 정화마저 깨버리네요. 일간이 기토는 아주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소중한 걸 다 깨버리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작은 나무지만은 이 흉한 물을 갖다가 죽고 살기로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수생목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몸으로 이 많은 물을 먹으면서 그래도 일간을 위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마저 묘유충으로 또 깨져버리네요. 이러니 일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기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물이 고스란히 흙을 갖다가 극을 하니 이 용신도 너무 절벅절벅해서 힘이 없어져서 삶이 완전히 굴곡이 있는 사주가 되고 이 전쟁, 정계충, 묘유충, 사해충 이런 전쟁이 있다 보니까 삶이 굴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흉한 물이 뭐죠? 모든 불을 꺼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물이 바로 재성이란 얘기예요. 재성. 재성은 뭐죠? 사회적으로는 재물,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배우자, 이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과 배우자, 이성이 나한테 왼수 같은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재물복이 떨어지고 재물 굴곡이 있고 배우자, 이성하고 굴곡이 있고 배우자 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그리고 이 나무가 묘유충으로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가 뭐죠? 관이에요. 관. 정관이죠. 남자한테는 이 정관이 사회적으로는 직업운, 가정적으로는 자식운인데 이게 또 깨졌다는 얘기예요. 직업 굴곡, 자식 굴곡, 직업덕이 떨어진다, 자식복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흉들이 너무 많아서 인생 굴곡이 많고 파란이 많은 사주팔자가 이 팔자가 되겠습니다. 운에서 불을 좀 만나야 되는데 대운에서도 못 만나니까 상당히 더욱 인생 굴곡을 가지고 사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신축년, 을미월, 을축일, 신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을목은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나무도 같은 작은 나무죠. 자, 요 신금은 작은 쇠, 그 다음에 축토는 작은 흙, 축축한 흙, 미토는 열을 품은 작은 흙, 축토 흙이라고 그랬죠. 작은 흙. 신금 작은 쇠라고 그랬고, 사화는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주에서 물이 안 보이죠. 물은 축토 안에 계수, 지장간 안에 들어있죠. 축토 안에 계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자, 육친을 한번 볼까요? 육친은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신금도 편관이 되겠죠. 자, 요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축토도 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역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이렇게 돼 있고, 사화는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은 인성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자, 작은 여린 나무가 미월,
더위가 한참인 여름에 태어났네요. 그러면 물이 상당히 필요한 사주가 됐는데, 이 을목한테 현재 나한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거는 이 같은 비견 을목과 축중의 개수 정도 보탬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여름에 이 물이 너무 적으면서 도움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상당히 신약한 사주. 자, 그러니 물 기운을 좀 받아야 좋겠죠. 이 사주를 보자고요. 천간을 한번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을신충 양쪽으로 충이 있네요. 반 나눠가지고. 또 지지를 보자고요. 미토를 중심으로 충미충 난리가 났네요. 천지충, 지지충으로. 천간 지지가 충돌하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요. 파란 굴곡이 심한 사주가 됐다. 서로 깨고 부시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오행이냐고요? 보면은 신금은 을신충 하는 게 이게 관이라는 얘기예요. 관. 배우자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 배우자. 그러니 이 남편하고 남편 덕이 무지 떨어지는 사주인데, 이 월지 충미충, 여기가 결혼궁이 되죠. 여기가 부부궁이 되고, 이게 보면은 충미충 결혼궁과 부부궁이 또 깨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상파살도 되고 혼파살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배우자하고 전쟁, 천간에는 충하고 밑에서는 부부궁과 배우자궁이 충을 하고 있으니 부부궁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야. 난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배우자 덕이 매우 떨어지고, 또 월슈를 보니까 을미, 이게 백호란 얘기예요. 백호는 피를 본다는 살이죠. 이 결혼궁에 피를 보는 살이 잡혀 있으니까 이 충미충으로 전쟁이 났으니까 피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부부파란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주팔자가 돼서 팔자 굴곡이 상당히 강한 사주팔자가 됐어요. 부부궁이 거의 비었다고 봐도, 깨져서 없어졌다고 봐도 상관없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도 천지충, 지지충으로 전쟁이 난 사주팔자로 상당히 파란 곡절,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특히 뭘로? 배우자운으로.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자년, 병신월, 정해일, 을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사주의 형국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병화는 큰 불, 그러면 이 병화도 큰 불이 되겠죠. 자수는 작은 물, 신금은 큰 쇠,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을목 작은 나무, 사화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흙이 안 보이죠? 흙은 지장간 안에 들어있네요. 신금 안에 무토, 해수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사화 안에 무토, 지장간 안에 들어있죠. 자, 육친의 분포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럼 이 병화도 마찬가지로 겁재가 되겠죠. 자수는 나를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신금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해수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을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의 비견, 겁재, 그 다음에 편관, 정관이 상당히 많네요. 흙은 식상이죠. 식상이 지장간 안에 들어있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여린 불이 신월에 태어났네요. 신월, 가을이죠. 초가을에. 그러면 신령. 근데 이 사주가 제법 보면은 큰 불, 그 다음에 작은 나무까지 있어서 상당히 보탬이 되는 오행들이 많아서 강해질 것 같은데, 지지에 보면 큰 물, 작은 물, 또 금생수까지 받은 물이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하고 불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는 그러면 강약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밀려요, 불이. 왜? 불이라는 거는 나무가 없으면은, 땔감이 없으면 밀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을목은 이 큰 불한테는 완전히 세 발의 피죠.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정화한테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한테는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불은 그렇게 화력이 강하지 않고 이 금생수를 받은 물한테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밀리더라도 물하고 불하고 전쟁을 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천간에 있는 불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 사주의 결정타는 뭐냐면 사해충이에요. 이 불의 지지에 기둥이 남의 땔감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둥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천간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기에서 나무를 받아야 통관이 되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주는 불하고 물하고 대립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끌벅적하고 반목, 전제. 뭐하고 전쟁하고 있죠? 물. 이 신금도 금생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물로 봐야 돼요.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여자분 물이 뭐예요? 이분한테는 관성이란 얘기예요. 남자하고 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하고는 안 좋죠?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사주에 보면은 역마살이 상당히 강해요. 사화, 해수, 신금 이게 역마살인데, 역마살은 사주에 좋게 작용하면 이 살도 상당히 기락이 작용하는데, 이 흉하게 작용하면 역마살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상해, 이런 거를 끼칠 수 있는 살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화는 사해충으로 얘는 고마운 역마인데 얘가 꺼져버리고 해수하고 신금 이 흉한 역마만 남아가지고 이 사주가 상당히 전쟁도 전쟁이지만 역마가 흉하게 잡혀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만약에 운기에서 해수나 신금이 또는 큰 물을 만나게 되면 이 역마가 발동해서 울로에서 그 운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 상해, 자칫하면 이게 관살이라는 얘기예요. 관살을 맞게 되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물하고 불하고 대립하면서 문제가 되지만은 또한 이 역마살의 흉까지 보태줘서 상당히 사주의 전쟁이 더더욱 심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신년, 경임월, 갑자일, 경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갑목 본인은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 다음에 연간의 병화는 큰 불, 신금 큰 쇠, 경금 큰 쇠, 임목 큰 나무, 자수 작은 물, 경금 큰 쇠라고 그랬죠. 오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의 분포 중에 빠진 게 흙이 빠졌죠. 흙은 지장간 안에, 신금 안에 무토, 임목 안에 무토, 그 다음에 오화 안에 기토, 이렇게 지장간에 들어있죠. 육지는 한번 보자고요. 육지는 불은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식신,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관, 경금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는 나를 생해주는 의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편관이라고 그랬죠. 오화는 내가 생해주는 의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자, 요 사주를 보면은 본인 나부를 기준으로 해서 갑경충, 갑경충, 천간충이 있네요. 그죠? 또 지지를 보니까 인신충, 인신충 있고 좌우충, 좌우충이 있네요. 이 사주도 천간충, 지지충으로 아주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사주팔자가. 그러면 조용할 날이 없고 편안할 날이 없겠죠? 천간, 지지충이 됐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충을 하는 오행을 보니까 요 쇠가 나고 남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쇠는 이분한테 뭐죠? 관성,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배우자, 남자. 그러니까 관인쇠하고 충돌을 하고 깨지다 보니까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충이 보이죠? 좌우충은 시지하고 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식 자리예요. 자식 자리. 그래서 일시지가 충돌하는 것은 자식하고 충돌한다. 자식운도 매우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관하고 충돌, 이러다 보면 배우자하고 운이 약하고, 이 시주하고 충돌을 하다, 각경충, 좌우충을 하다 보니까 자식궁하고도 충돌을 하다 보니까 자식 인연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특히 전쟁 중에서도 배우자 전쟁, 자식 자리, 자식운하고 약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주를 풀어봤는데, 사주에 충돌이 있고 또 어떤 오행이 대립을 하고 그러면은 인생 자체가 충돌이 되고 전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가급적이면은 변동 변화가 적은 직업도 뭐 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것보다는 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 좋고, 아무튼 삶을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줘야 되지만은, 참 이렇게 사주팔자에 충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대립이 많으면은 그만큼 삶이 피곤하고 삶이 전쟁터가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주팔자에도 전쟁터 같은 사주팔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